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카이로 요한입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이야기는 저의 호주 랭귀지 스쿨, 대학교 랭귀지 스쿨 리얼 후기입니다. 저는 맥쿼리 대학교 카이로프랙틱 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호주 맥쿼리 대학교의 산하에 있는 랭귀지 스쿨을 2달 동안 다녔는데요. 그때 경험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스쿨의 비용과 기간이요? 사실 이 부분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는 거는 맥쿼리 랭귀스쿨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인롤먼트 피가 250불입니다. 즉 입학비가 250불이 차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로 550불을 페이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때보다 올랐어요. 저 때 같은 경우는 이게 랭귀스쿨이 반값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상당히 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한 주에 550불이라. 뭐 하나로 치자면 일단은 한 주에 50만 원이란 소리죠. 랭귀스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간적인 부분은 영어 점수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너는 한 달 들어야 돼, 2달 들어야 돼, 혹은 심한 경우는 너는 반년 들어야 돼, 이 점수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그 기간만큼 랭귀 스쿨을 다녀야 되는 거죠. 랭귀 스쿨을 다녔을 때의 장점이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영어 점수가 특정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영어 점수가 부족해도 랭귀 스쿨을 통해서 만회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기준, 뭐 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카이로프랙틱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영어 점수 기준은 IELTS 점수로 overall 평균 6.5점이 필요하고요. each band, 즉 speaking, reading, listening, writing, 즉 4개 과목에서 최소 6.0 이상의 점수가 요구가 돼요. 근데 만약 이 점수가 안 됐을 경우, 그리고 여러 번 시험 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 됐을 경우, 근데도 대학교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실 때 랭귀스쿨을 진학하시면 돼요. 이제 거기서 기간을 주실 거고 이제 그 기간 동안 무사히 시험 다 파스하시고 통과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게 그 랭귀스쿨의 장점이죠. 자, 두 번째, 학교에 미리 적응할 수가 있어요. 저희 학교 캠퍼스 가면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뭐 하는 목적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맥쿼리 대학교를 투어를 미리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내가 나중에 다닐 카이로프랙틱 학과가 있는 학과 건물이구나. 내가 여기서 나중에 수업을 듣는구나.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학교 도서관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도 미리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학교에 미리 적응해서 이제 실제 진학을 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죠. 큰 어려움이나 어색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랭귀스쿨도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존재합니다. 보통은 이제 과목이 끝나고 이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얘네 같은 경우는 보통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다이 비치를 갔었고요. 시드니에 유명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제 액티비티 걸어 다니면서 이제 구경하고 그런 식으로 액티비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장점도 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결국은 내가 이 랭귀스쿨을 통해서 원하는 학과를 진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랭귀스쿨에서 뭘 배우냐고요? 일단은 뭐 일반적인 영어 시험 과목들을 배우죠. 첫 번째, speaking, 말하기, reading, 쓰기, 그리고 listening, 듣기, 그리고 writing, 쓰기. 이렇게 총 4과목을 공부를 해요. 4과목을 공부하고 4과목별로 시험이 따로 있고 또 4과목별로 어떠한 이제 assignment,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숙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학교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맥쿼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맥쿼리 멀티서치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논문을 찾을 수 있는 혹은 어떤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도서관 내에 다타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 보통은 그러니까 학기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가 랭귀스쿨을 졸업하기 전에 여기도 졸업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시험 때 보통 논문 형태의 에세이를 쓰게 돼요. 논문 형태 에세이를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논문들에 대한 리퍼런스를 다 첨부를 일일이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논문 쓰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논문을 쓰고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왜냐면 저희가 논문을 써본 적이 없거나 혹은 이제 논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미리 배워보고 또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죠. 왜냐면 결국은 졸업을 하려면 에세이를 써야 되고 에세이뿐만 아니라 논문도 읽을 줄 알고 분석하며 또 논문도 자기가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랭귀스쿨에 한국인이 많냐고요? 사실 이거는 조금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랭귀스쿨, 저희 이제 맥쿼리 랭귀스쿨의 경우는 보통 한 클래스에 18명 정도? 많아야 뭐 20명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한국인은 아마 한 명? 저 외에 한 명 정도? 그래서 뭐 한 클래스에 뭐 2명 정도?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국인이.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인종 비율로 쳤을 때 어, 중국인이 90%입니다. 네. 그래서 랭귀스쿨 갔다가 영어는 오히려 잘 못 듣고 중국어만 많이 듣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호주에 온 건지 중국에 온 건지 착각하실 정도로 중국인 유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면 맥쿼리 특성일 수도 있는데 진짜 중국인 유학생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랭귀스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생님이 있으면 무조건 영어로 서로 대화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클래스 외에 뭐 쉬는 시간 같을 때 있죠. 그때 항상 중국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어를 못해서 그 대화에 절대 끼어들지가 못해요. 만약 여러분이 중국어도 하실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근데 중국인이 90%다. 그거는 조금 염두해 두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